안녕하세요. 사랑방 TV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길이라도 뛰어드는 게 애미의 마음이라지만 길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비는 민정 씨의 등 뒤로 쏟아진 건 악마들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들이 이제는 아들의 인생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려 굴착기를 몰고 나타난 절체절명의 순간,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샴푸물을 조절하던 그 어수룩한 보조 아저씨가 드디어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너덜너덜한 앞치마 속에 감춰져 있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차콜색 수트, 그리고 세상을 벌벌 떨게 할 서늘한 금빛 배지의 정체. 내 여자 건드리지 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천대를 받던 변두리 미용실 보조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 돌아와 휘두르는 서슬 퍼렁법의 칼날. 742원만 남았던 아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줄 화려한 복수극과 10살 연하남 태옥 씨가 민정 씨에게 건네는 뜨거운 고백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민정 씨의 눈물이 환희로 바뀌는 그 경이로운 인생 역전의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변두리의 나나미용실. 낡은 간판에 네온 사인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백한 불빛 아래 민정은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어 보이는 자신의 손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승훈의 무너진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해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사내, 태욱의 온기는 민정의 시린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미용실 안에 흐르는 묘한 정적 속에서 태욱이 민정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깊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태욱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민정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줌마 아니면 원장님이라는 딱딱한 호칭 속에 갇혀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20살의 시집와 23살의 과부가 되어 오직 애미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며 자신을 지워버렸던 민정이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이 사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정은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아가 섬광처럼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정은 당황하여 샴푸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떨리는 손을 투박하지만 단단한 자신의 손으로 겹쳐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민정의 팔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줌마 말고 민정이라고 부르면 안 돼? 나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피 흘리며 쓰러진 나를 천사처럼 안아주던 그 순간부터 당신 여자로 보였어. 나이 차이? 과부? 내 눈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고귀한 민정 씨일 뿐이야. 태욱의 직진 고백에 민정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온기를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방 안에서 신음하는 아들을 두고 행복을 꿈꿔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했고 그가 건네는 위로는 차디찬 겨울바다에서 만난 쳇목처럼 간절했습니다. 민정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금 우렁찬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6년 만에 찾아온 생애 두 번째 봄날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민정에게 그리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로운 골목을 가르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용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이들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들 같았습니다. 9년 전 승훈의 인생에 덫을 놓았던 전 여친 은주, 승훈의 월급을 탕진한 사실혼 여친 지혜, 그리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내린 지혜의 엄마인 장모. 세 마녀가 동맹을 맺고 민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들이닥친 것입니다. 어머, 남민정 씨, 얼굴이 아주 좋아졌네. 우리 승훈이가 유부남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서 직장도 잃었는데 애미라는 여자는 여기서 연애질이나 하고 있었나 봐? 장모의 비아냥거림에 민정은 가위질하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은주는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며 미용실 내부를 경멸하듯 훑어보았습니다.
지혜는 승훈이 사준 명품백을 보란 듯이 어깨에 메고 민정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동네방네 승훈 씨 소문 다 났다며? 유부남인 거 숨기고 나랑 살면서 전세 대출 받으려 했던 사기꾼이라고. 이거 형사처벌 받으면 승훈 씨 인생 진짜 끝이야.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자식 인생을 망쳐놓은 여인들이 이제는 협박까지 일삼는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을 민정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들 호적 깨끗하게 지워주고 싶지? 그럼 조건이 있어. 이 미용실 건물 우리한테 넘겨. 여기가 곧 재개발 구역이라며? 이거 하나면 승훈이 죄 다 덮어주고 호적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줄게. 뭐라고? 이 미용실이 어떤 곳인데? 내가 20년을 밤잠 안 자고 가위질해서 마련한 내 전부야. 이건 절대 못 줘. 민정의 절규의 지혜의 엄마인 장모가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의 어깨를 밀쳐 미용실 밖 차가운 아스팔트 길바닥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정은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긁히는 고통 속에서도 장모의 구두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민정은 차가운 길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승훈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나. 아스팔트의 거친 질감이 뺨에 닿을 때마다 민정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보내고 어린 승훈을 업고 시장통을 누비던 시절에도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인 미용실마저 빼앗기게 생긴 처지였습니다. 민정은 바닥에 흩어진 흙먼지를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승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너를 이런 지옥에 빠뜨렸구나. 이 미용실? 너만 살 수 있다면, 인생만 다시 번듯해질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줄 수 있어. 하지만 저 악마 같은 여자들이 정말로 너를 놔줄까? 불안과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민정은 장모의 구두 끝에 이마를 떴으며 애원했습니다. 자존심? 여자로서의 품위? 그런 건 이미 아스팔트 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보다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애미의 지독한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미용실 안쪽 어두운 그늘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태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허허실실 웃으며 할머니들의 머리를 감기던 태욱의 눈빛은 민정이 길바닥에 처박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서리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인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손바닥에서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년들이 누구를 건드리는 거냐. 태욱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가지의 법조항과 징벌의 시나리오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민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그 가치픈 여인이 추악한 탐욕에 눈먼 여자들의 발밑에서 기고 있는 모습에 태욱은 살해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악인을 봐왔지만 이토록 추잡하고 잔인하게 한 인간의 영혼을 짓밟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욱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저 마녀들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쳐박고 싶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주먹질을 하는 건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마. 법이라는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고 잔인한지 내 손으로 똑똑히 보여주마. 태욱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길바닥에서 차가운 흙먼지를 들이마시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승훈이는 아무 죄 없어요.
그저 제가 가르치기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발 우리 애 인생만은 돌려놔 주세요. 네? 제발요. 민정의 절규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장모와 지혜,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연극이라도 구경하듯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남민정 씨. 진작 이럴 것이지. 애미 노릇하기가 참 힘들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민정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태욱은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극에 달한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열어 수사팀 단톡방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지금 당장 신지혜, 박금자, 김은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개발 구역 투기 공모 혐의까지 싹 다 긁어모아.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짜라. 내일 오전 나나미용실 앞으로 전 수사팀 집결해. 태욱의 명령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샴푸 보조의 가면을 벗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정을 향해 독서를 내뱉던 장모가 민정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내일 용역들 보낼 테니까 짐이나 싸도. 알았어? 괜히 버티다가 미용실 가루가 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새마녀는 오만한 걸음걸이로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며 내뿜은 매캐한 매연이 민정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민정은 매연 속에서 한참을 쿨럭이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과 흙먼지로 뒤범벅된 그녀의 얼굴은 49 평생 중 가장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미용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민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저씨, 나 어떡해요? 우리 승훈이 어떡해요? 태욱은 아무 말 없이 민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은 저 멀리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을 쫓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조금만 더 참아. 저들이 누린 그 화려한 탐욕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정의를 보여줄 테니까. 태욱의 품 안에서 민정은 오열했지만 태욱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심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위로가 아닌 악인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릴 서늘한 검사, 강태욱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미용실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태욱은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칼날이 악인들의 심장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의가 침묵하고 있다고 믿었던 마녀들의 승리감은 내일 오전 찾아올 강태욱 검사의 서늘한 심판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정의 49 인생에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끝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나미용실 앞 골목은 불길한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거대한 괴물 같은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미용실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민정을 길바닥에 꿀렸던 새마녀 장모 박금자, 사실혼 여친 지혜, 그리고 전 여친 은주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들 뒤로는 문신이 가득한 건장한 용역들이 쇠파이프와 망치를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다 깬 차림으로 뛰어나와 굴착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가녀린 어깨는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승훈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신의 평생이 담긴 이 미용실을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은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곳은 안 돼. 여기는 우리 승훈이가 돌아올 집이고 내가 26년 동안 가위질하며 지켜온 내 목숨이야. 민정의 마음속에는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 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힘없는 애원뿐이었습니다. 장모 박금자가 거만하게 다가와 민정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어제 도장 찍기로 했으면 짐 싸서 나갔어야지. 어디서 감히 길을 막아? 야, 당장 밀어버려. 용역들이 민정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고 굴착기의 삼날이 미용실의 낡은 셔터를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바닥에 긁히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주세요. 우리 승훈이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절망의 순간 미용실의 낡은 나무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보던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어리숙한 강보조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온 기운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기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압박감.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태욱은 입고 있던 낡은 셔츠와 앞치마를 거칠게 찢어버리듯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갈하게 다려진 차콜색 수트와 푸른빛의 넥타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릿결과 날카롭게 벼려진 눈빛은 보는 이에 숨을 뜯게 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거칠게 다루던 용역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내 여자 몸에 손대지 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태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골목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장모 박금자가 코웃음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뭐야, 이 미용실 보조놈은 정장 좀 차려입었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야, 이놈부터 치워버려. 용역들이 태욱을 향해 달려들려던 그 찰나 골목 입구에서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차에서 내려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태욱은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금배지가 박힌 공무원증을 꺼내 공중에 치켜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강태욱 검사다. 그의 선언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 같았습니다. 장모와 지혜,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태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샴푸를 가르치고 구박하던 그 아저씨가 텔레비전에나 나오던 그 높은 검사님이라니. 민정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지만 태욱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만은 진실임을 느꼈습니다. 태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세마녀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박금자 씨, 재개발 지구 공문서 위조 및 부당토지 매입 혐의. 신지혜 씨, 남승훈 씨 명의의 법인카드 횡령 및 혼인 빙자 사기 혐의. 그리고 김은주 씨, 9년 전 사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 혼인 신고 및 공갈 협박 혐의. 증거는 이미 충분해. 당신들이 어제 민정 씨를 협박하며 녹음된 파일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지혜가 태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오해예요. 우리는 그저 승훈 씨를 사랑해서. 태욱은 지혜의 손을 무심하게 털어냈습니다. 사랑? 당신들의 탐욕을 사랑이라 부르지 마. 당신들이 짓밟은 한 여자의 눈물과 한 청년의 인생.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옥에서 평생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세마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민정을 비웃던 그녀들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며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태욱은 굴착기 기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장비 빼! 당장 안 빼면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구속하겠다. 굴착기는 비겁한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쳐 도망갔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골목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민정의 흐느낌 소리만이 나직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민정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민정의 손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민정아. 태욱의 목소리는 다시 민정이 알던 그 따뜻한 아저씨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정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태욱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태욱은 단단한 팔로 민정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세상 그 무엇보다 넓고 안전한 요새 같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품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나 같은 과부를 위해 검사라는 대단한 신분까지 내던지고 싸워준 걸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가 아닌 감동과 설렘으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6년 동안 혼자서 짊어져 온 삶의 무게가 태욱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지킬 거니까. 당신은 그저 예전처럼 웃기만 하면 돼요. 태욱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벗어던진 수호 씨는 그렇게 민정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빛으로 우뚝 섰습니다. 악인들이 끌려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정의의 향기였고 민정의 마른 눈가에는 드디어 희망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나나미용실의 낡은 간판은 이제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가장 강인한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민정은 태욱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트 차림의 태욱은 낯설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 속의 진심은 샴푸를 배우던 그날보다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검사님 말고 태욱 씨라고 불러요. 당신의 영원한 보조로 남고 싶은 태욱 씨. 태욱의 말에 민정은 드디어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나나미용실에 진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미용실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승훈을 불러냈습니다. 승훈 씨, 나와봐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버텼는지 똑똑히 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일어설 차례입니다. 승우는 태욱의 정체와 어머니의 헌신에 오열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욱은 승훈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청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강력한 연대였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이 영화 같은 광경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항상 무시당하던 변두리 미용실 원장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고 수사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곳 주변 경계 철저히 해. 그리고 저 여자들 내 손으로 직접 신문할 테니까 수사 기록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의 공적인 업무 지시조차 민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연가처럼 들렸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향해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민정아, 오늘 저녁엔 내가 근사한 곳에서 밥 살게. 앞치마 말고 당신이 가진 가장 예쁜 옷 입고 기다려요. 민정은 얼굴이 발개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죽어만 가던 그녀의 영혼이 강태욱이라는 든든한 방파제를 만나 비로소 평온을 찾았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그 정의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민정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민정과 승훈에게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것입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미용실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초라한 과부와 부상당한 사내가 아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연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나 미용실의 아침은 그렇게 눈부신 기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악당들이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실려가던 날, 나나 미용실은 승리의 환호성 대신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태욱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그물망은 완성되었지만 승훈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지독한 허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뺏기고 파혼당한 분노라기엔 그의 영혼 밑바닥이 너무나 시리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승훈을 검찰청 취조실로 불렀습니다. 범죄자들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견한 승훈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후의 진실이 담긴 수사 기록을 건네기 위해서였습니다. 승훈의 눈동자가 서류 한 구석에 적힌 이름에 멈췄습니다. 박금자, 자신을 사위라 부르며 속여온 사기꾼 장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아버지를 보증의 띠에 빠뜨려 전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결국 벼랑 끝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사기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박금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42원만 남았던 초라한 손이 이제는 분노와 투지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우는 스스로를 가장 가혹한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엄마, 민정이 26년 동안 가위질로 일궈온 미용실에서 편히 쉬는 것은 그에게는 지독한 사치이자 죄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승우는 번듯했던 대기업에 사직서를 던지고 서울 변두리의 낡고 좁은 고시원 방 한 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창문 하나 없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비좁은 관속 같은 공간에서 승우는 지난 30년의 안일했던 삶을 낱낱이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무거운 짐을 날랐고 새벽에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기업 대리 시절 지혜와 명품 식당을 전전하며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쓰던 그 손으로 이제는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을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혜가 입혀준 비단 옷이 아니라 땀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나서야 승우는 비로소 엄마가 지난 세월 짊어졌을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승우는 좁은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법전을 펼칠 때마다 어린 시절 미용실 구석에서 졸며 보았던 엄마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어깨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자신에게만큼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 했던 그 숭고한 헌신. 자신은 그 헌신 위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멍청한 괴물로 자라왔던 것인지 승우는 벽에 머리를 또 쓰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의 피눈물을 비단으로 알고 살았던 내가 죽일 놈이야. 승우는 코피를 쏟아가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법을 몰라 아버지를 잃고 법을 몰라 엄마를 길바닥에서 무릎 꿇게 했던 자신의 무지를 칼로 베어내듯 한자 한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민정은 그런 아들을 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끔 미용실 근처 편의점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배달 가방을 메고 달려가는 승훈의 뒷모습을 볼 때면 민정은 수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다니던 내 자식이 어쩌다 저런 험한 고생을 사서 하는지 애미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민정은 아들이 사는 고시원을 몰래 찾아가 문 앞에 따뜻한 밑반찬과 보약을 놓아두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미안함 때문에 얼굴조차 비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문고리만 붙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런 민정의 곁을 지켜준 것은 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은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나나미용실로 찾아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민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울분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태욱 씨, 내 새끼가 저 고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승훈이가 저러다 쓰러지면 나는 정말 못 살아. 민정의 한탄에 태욱은 그녀의 어깨를 깊게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정 씨, 승훈 씨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그동안 지혜와 장모가 쳐놓은 가시밭길에서 허우적대던 소년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진짜 남자가 되려고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애미로서 마음 아픈 건 알지만 승훈 씨의 그 고독한 싸움을 믿어줘야 합니다. 저 눈빛, 저 기세라면 반드시 해낼 겁니다. 내가 검사 선배로서 장담할게요. 태욱의 위로는 민정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위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민정의 머리맡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법과 정의밖에 모르던 차가운 검사의 가슴속에 한 여자의 슬픔을 온전히 짊어지겠다는 남자의 순애보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비로소 자책의 굴레를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이 듬직한 연하남과 검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연마하는 아들. 두 남자의 존재는 민정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고시원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태욱이 빌려준 수사 기록과 법률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엄마를 모욕했던 박금자의 비릿한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승우는 펜을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두고 봐.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직하게 산 사람들을 비웃은 대가가 무엇인지 내 손으로 보여줄 테니까. 승훈의 눈은 이제 복수심을 넘어선 거대한 정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않으며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편의점 구석에서 서서 전공 서적을 외우고 물류센터 쉬는 시간마다 판례를 암기하는 승훈의 모습은 마치 고행을 하는 수행자 같았습니다. 민정은 어느 날 승훈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사이 고시원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좁은 책상 위에 빼곡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과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수천 번은 적어놓은 연습장을 보며 민정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당당한 검사가 되어 돌아올 때 가장 화사하고 강인한 엄마의 모습으로 그를 맞이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정은 다시 가위를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녀의 가위 소리는 이제 슬픔을 자르는 소리가 아니라 아들과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소리가 되어 변두리 골목을 울렸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승훈이 로스쿨 입시 준비를 완벽히 마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행정적,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나나미 용실의 세 사람 앞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것임을 말입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올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혹독하게 치러지는 법입니다. 장모 박금자와 지혜가 감옥에서 서로를 탓하며 몰락해가는 동안 승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꿈을 향해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태욱, 그리고 승훈. 세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지독한 시련을 거쳐 하나의 거대한 인연으로 묶여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새순이 돋아나듯 승훈의 고시원방 불빛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한한을 풀어줄 서광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검사가 탄생할 것임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민정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승훈이의 앞길에 법의 이름으로 된 꽃길만 열리게 해달라고. 그녀의 곁에서 태욱이 민정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낡은 미용실 바닥에 하나로 겹쳐지며 기나긴 겨울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변두리 골목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나나 미용실 앞 오래된 벚꽃나무는 마치 민정의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어느 해보다 흐드러진 분홍빛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사한 풍경 아래 정갈한 수트를 차려입은 한 청년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코피를 쏟으며 법전과 씨름하던 아들 승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승훈의 손에는 낡은 법전 대신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임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가위질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물류센터를 누비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준 태욱처럼 서늘하고도 든든한 검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승우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그 위에 임용장을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민정은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26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의 절망도 742원이 남은 통장을 보며 흘렸던 비탄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법의 이름으로 닦아낸 애미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승우는 엄마를 꽉 안아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길바닥에서 빌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의 법이고 엄마의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배신에 떨던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제 손으로 심판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다짐하는 성숙한 법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은 아들의 넓어진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 뒤로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용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전설적인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은 승훈의 어깨를 툭 치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남 검사, 아니 남 후배님, 임용 축하해. 이제 샴푸 보조 자리는 내가 독차지해야겠는데? 태욱의 농담에 미용실 안은 따스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태욱은 지난 3년 동안 승훈에게는 엄격한 스승이자 멘토였고 민정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쏟아부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분홍색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샴푸대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손님은 우리 남 검사님이 어떠신가? 임용 기념으로 이 강 검사가 특별히 샴푸 서비스를 해드리지. 태욱의 장난스러운 제안에 승우는 수줍게 샴푸대에 누웠고 민정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두 남자가 이 낡은 미용실 안에서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가족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오후, 태욱은 민정을 데리고 마을 뒷산의 벚꽃길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꽃처럼 흩날리는 벚꽃, 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단단한 팔에 의지해 벚꽃 터널을 걸으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20살의 시집와 23살의 혼자가 되었던 그 시린 겨울날부터 아들의 배신과 몰락에 죽고 싶었던 그 지옥 같던 순간들까지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낸 것은 오직 M이라는 이름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곁에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겠다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욱은 걸음을 멈추고 민정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정성껏 준비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정교한 가위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정 씨, 이 가위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온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과 승훈이의 인생을 지키고 싶습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판결문보다 단호했습니다. 민정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태욱은 그녀의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민정 씨, 나나미용실 강 보조.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대신 승훈이 아빠로 민정 씨의 남편으로 평생 정규직 취직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태욱의 프로포즈에 민정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50이 넘어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을 준비할 나이라 말하지만 민정에게는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대답 대신 태욱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꽉 안아주며 그녀의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잎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비로소 눈부신 새벽을 맞이할 수 있고 가장 아픈 배신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까요. 민정은 태욱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우렁찬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다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우주의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저 멀리 미용실 불빛 아래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금 서류를 검토하는 승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로운 검사가 될 것이고, 민정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주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힘을 얻고 그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민정이 가위 하나로 지켜온 인생의 위대한 역전승이었습니다. 나나미용실의 낡은 셔터 너머로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태욱의 다정한 농담과 민정의 수줍은 웃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승훈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잡고 다시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민정씨, 내일은 할머니들 파마가 많다면서요? 강 보조사표는 수리 안 된 걸로 할 테니 일찍 깨워줘야 합니다. 민정은 태욱의 장난에 즐겁게 대꾸했습니다. 그럼요, 태욱씨. 우리 미용실에 강보조 없으면 큰일 나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나미용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정의를 지켜나가는 그들의 행복한 행진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믿었던 이들의 배신으로 잔액 742원이라는 비참한 현실 앞에 무너졌던 아들 승훈. 하지만 그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정의를 집행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식을 향한 숭고한 헌신으로 26년의 풍파를 견뎌낸 민정 씨 역시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아껴주는 태욱 씨와 함께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인생 최고의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 곁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진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